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네요. 또 오늘 같은 시장 역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하면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또 보이겠죠. 자, 오늘도 많은 분들 또 역시나 또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화요일과 일요일에도 제가 무료 강연 준비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도록 또 다양한 이야기들 좀 채워볼까 하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연말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들 좀 가져볼까 하니까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궁금했던 것들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도 어떤 기업들 급등하는지 체크 한번 해볼 텐데, 일단은 지금 지수가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0.15% 정도 올라왔는데 역시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죠. 지금 지수는 결국 대형주 위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가는 놈만 가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 있던 놈들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닥에 있던 애들, 그러니까 올라오지 못했던 종목들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0.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상승이 500종목, 하락이 808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목이 빠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에서는 역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뭐라 해야 될까요?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계속 소외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데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올바른 종목과 괜찮은 종목을 잡고 있는지 아닌지 그 점을 좀 체크 한번 잘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수는 지금 올라와서 위쪽에 이렇게 약간 버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침에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오고 오후 돼가지고 조금 올라가는 형태로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역시 있습니다. 지금 한번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 한번 해볼 텐데 많이 들어갔어요. 삼천당 제약, 그리고 일양약품, 까뮤, ENC, 동신건설, 토탈소프트, 대웅제약, EIC, 알체라까지 들어가 있는데 옆에 보면 연속으로 3연상, DIC 지금 3연상째 들어가고 있는 게 보여지네요. 역시 급등주 짜릿하죠. 뭔가 들고 있으면 짜릿하고 그리고 들고 있었으면 수익이 많이 났겠다 싶고 부럽기도 하고 배가 아프기도 하고 한데 이런 쪽에 너무 관심 가지다 보면 역시 결국 급등주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매매를 위험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안전 관리를 잘 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스릴을 즐기다가 역시나 잘못하면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이제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가 하는 투자를 보기에는 좀 답답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이 투자가 정말 좋고 그리고 꾸준히 수익을 낸다라는 관점이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너무 단기 급등주에 관심을 갖지 말자라는 전략을 계속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는 37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부터 해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이 되어 있는데 좀 바이오 관련주들로 좀 많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TV에서 방송에서 언급해드리면서 안랩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해드렸는데 그 안랩도 오늘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 외에도 뭐 다물 멀티미디어라든지 써니전자와 같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안철수 관련주,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겠다라는 이야기하면서 또 급등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 이하로 빠지는 종목은 이거 신풍제약이 떨어지고 있네요. 신풍제약 들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신풍제약 믿어 의심치 않았던 분들 다시 갈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이죠. 역시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신풍제약 우선주도 역시나 푹 빠지고 있는데 신풍제약은 사실 이렇게까지 올라올 기업이었나 라고 한다면은 그 피라맥스라고 하는 약이 뭐 절대적인 엄청난 뭐 기적의 신약이 아니고서야 지금은 그렇게까지 메리트는 없을 것이다. 실적이 엄청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에 대한 기대감 하나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N2M도 역시 많이 올라왔다가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역시나 이런 것도 코로나 뭐 치료제, 뭐 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 나오다가 이슈만 풀풀 날리고 결국은 주가만 팍 올라가서 고가에 잘못 사게 되면 이제 물리게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삼본전자, 제가 바닥주 좋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바닥주면은 무조건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바닥주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삼본전자도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은 사실 실적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2017년에 39억, 그리고 8억, 적자가 26억, 그리고 1분기 적자만 20억입니다. 그러니까 적자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은 힘들어서 유상증자라든지 돈 좀 줘라고 하는 형태, 또는 바닥이지만 더 지하실로 내려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는데 뭐 바닥 주니까 무조건 좋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바닥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지 마시고 실적을 좀 보시고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습관 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투텍입니다. 역시 급등해서 이렇게 변화가 심한 종목들 여러분 잡고 있으면은 피곤할 수도 있고 대응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종목은 매수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어떤 기업들이 올라왔는지 하나하나 볼 텐데요. 일단 알체라입니다. 알체라 지금 캔들이 빨갛게 화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채운 이유는 역시 오늘 상장했기 때문이죠. 상장하고 오늘은 상한가로 바로 직행이 되어 있는데요. 회사가 재무제표가 역시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매 소프트웨어, AI 학습 데이터 제작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상장하는데 메리트가 됐지 않았나 싶은데요. 역시 상장하고 난 다음에 정보가 너무 없고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체라라는 기업을 좋아할 필요가 있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AI 관련주가 이렇게 상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시대의 흐름이구나. 그러면 AI 관련주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금 상장되어 있지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 쪽으로 매매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DIC입니다. 역시나 지금 3연상째 중이에요. DIC 지금 3연상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테슬라가 S&P 편입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DIC가 부품주로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죠. 큰 연관이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한 연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 테마로 이제 테슬라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는 점에서 이 적자가 나고 있다라는 거. 테슬라 관련주는 뭐합니까? 회사가 돈을 못 버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실적이 좀 나오는데 이렇게 적자가 아닌 기업들, 실적이 나오고 흑자가 잘 나오고 있는, 돈을 잘 버는 기업들 중에서 자동차 테마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좀 현명한 투자다. 그래서 이거를 들고 계시는 분들 뭐 제 예상보다는 좀 세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3,000원 정도쯤 되면 이제는 끝날 거다 생각을 했는데 3,500원 정도까지도 올라가고 지금은 위쪽으로 막 뚫고 올라가면서 지난번에 갭으로 떨어졌던 자리를 메우러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는 뭐 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간다 안 간다를 예측하고 맞추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맞춘다고 해서 와 잘한다, 못 맞춘다고 해가지고 못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주식 전문가를 너무 점쟁이처럼 보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는 곳이지,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 그 과도한 매수세를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예측하는 그런 건 잘 안 돼요. 이건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 기업은 앞으로 이러이러해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걸 분석할 수는 있어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게 더 가겠다 안 가겠다 하는 분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영역이라는 거, 그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웅제약도 매우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과열 단계라고 해서 열 이렇게 해서 딱지가 붙어 있죠. 열 단계가 붙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좀 30분 단위로 이렇게 매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왜 거래가 안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30분 단위로 거래가 되게 되고요. 지금 이 대웅약 제약 같은 경우는 이거 보통 이렇게 과열 단계에서 상한가 풀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지만 언제 풀릴지 모른다는 거, 그런 점을 조금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 풀리지 않더라도 저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 대웅제약도 상장된 이후로 27만원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들고 있는 모든 투자자가 수익 중입니다. 먼저 파는 사람이 임자라는 거죠. 그래서 에이 내가 제일 수익 많이 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욕심을 내고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뭐 항상 끝은 그런 것 같아요. 수익 보는 사람은 소수, 그리고 손실나는 사람들이 다수다라는 거. 그래서 대웅제약은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이제 재료가 거의 뭐 다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저는 매도 전략을 짜시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토탈소프트입니다. 지금 이 토탈소프트는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간 거죠. 5,500원 뚫으면서 오늘 들어간 거고, 아마 이제 내일 정도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서 7,000원, 7,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토탈소프트가 왜 올라왔는가?
토탈 소프트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온 이유는 뉴스를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예전부터 이재명 관련주로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 당장에는 올라온 이유를 찾기가 힘드네요. 최장수 대표가 중앙대 이재명 동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예전부터 이재명 관련주로서 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이야기와 뭐 맞물렸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지금까지 올라갈 이유를 딱히 찾아볼 수는 없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슈팅을 한 번 더 낼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치 테마는 제가 안랩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들고 있다가 이득이 나면 바로 수익을 내고 파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올라오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빠졌을 때 사놓으면 또 이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이재명 관련주, 에이텍, TN 이런 것도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내려왔을 때 사놓으면 올라갈 때 이득이 나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정치 테마는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대응하더라도 올라왔을 때 매도, 내려갔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신건설입니다. 날아가고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날아가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역시나 좀 정신 차리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현혹되는 시장이고 저런 거 잡아놨으면 수익이 몇 프로야 단기간에 일확천금에 대한 어떤 욕심이 막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에 편승되게 되면은 일확천금 노리다가 정말 쪽박 차는 경우들도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의 자세라고 한다면은 매번 똑같은 마인드로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보거든요. 뭐 올해만 투자하고 치울 게 아니고 이번 달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한다면은 급등주를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역시 저점에 있는 종목을 잡아가지고 올라갈 때 파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신건설도 이재명 관련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 지금 이재명 관련주가 뜰 이유는 사실은 없는데 안철수 대표의 출마 소식 그런 이야기들과 함께 이재명 쪽도 뭔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안철수가 없어지면은 대선은 이재명 아니야? 뭐 요런 관련주로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낙연은 안 올라오지? 라는 생각도 들고 저기 윤석열 쪽은 안 올라오지? 왜 김경수 쪽은 안 올라오지? 이렇게 정치 인물들의 관련주들이 왜 안 올라오지 싶은데 오늘은 이재명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어 올리고 있는데 점상한가 날아간다고 좋아하시지 말고 수익 나오고 계시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역시나 이렇게 정치 테마주들이 과하게 급등했을 때 물론 오늘 안내비 점상한가 갔다고 한다면은 저도 매도할 생각이 없지만 점상한가 가면 일단 매도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점상한가 이후에 상한가가 풀릴 때 매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그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이런 종목은 이재명 관련주들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다음에 빠지면 사봐야지 라는 관점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까뮤 ENC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이렇게 급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왜 이렇게 급등을 했는가 라고 한다면은 까뮤 ENC는 예전부터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를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까뮤 ENC가 이제는 안철수 대표 관련주로서 지금은 상한가, 오늘의 대장이네요. 저는 안랩이 제일 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가벼운 종목을 끌어올리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까뮤 ENC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200억이고요. 이 안철수 대표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안랩은 7500억이에요. 그래서 7500억짜리를 막 1조까지 올리는 데는 돈이 많이 필요한데 까뮤 ENC는 30% 올려도 사실 300억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한가까지 끌어올리는데 가벼운 걸 이용해서 잘 올렸다 생각이 들고요. 표학길 사회이사 분이죠. 표학길 사회이사 분이 안철수 지지 모임의 전 상임 대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역시 엮여서 급등을 했다. 안철수 관련주들은요,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요.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데 사실 계속 들고 가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테마는 올라올 때 잘 팔고 내려갈 때 잘 사는 전략이 좋기 때문에 안철수 관련주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관점 속에서 까뮤 ENC는 요 상한가 상승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 위쪽으로 한번 치고 갈 수 있다. 한 2,700~800원 정도까지의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 한번 노려보는 선에서 만족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고, 안철수 관련주도 모든 정치 테마는
올라갈 때 매도, 내려갈 때 매수가 맞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일양약품 우선주까지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주가 붙으면은 매매하지는 마라, 쳐다도 보지 마라 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천당 제약이 지금 급등해서 상한가에 들어가려고 폼을 잡고 있어요. 삼천당 제약 뭐 때문에 올라갔나 했더니 경구용 백신 개발이라고 하네요. 경구용이라고 한다면은 입으로 먹는 거죠. 알약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약형으로 먹어서 백신 형을 만들어내고 있는 후보물질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임상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후보물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급등한 것 같아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백신이 나오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관점 속에서 이제서야 뭐 후보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제 너무 좀 뒤늦게 뒷북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너무 별거 아닌 내용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놓고 고가놀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삼천당 제약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지금이 고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점을 조심하셔가지고 들고 계시는 분들 매도 잘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신규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매력적이게 보여지는 종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역시나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라온 종목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더 좋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넷 같은 경우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 사실 뭐 이제는 매도 사인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올라온 종목보다는 올라갈 종목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역발상 재밌게 보고 계시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멀리 보면서 움직일 수 있는 자율주행 테마, 그리고 자율주행 중에서도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테마, 그리고 인공지능 중에서도 빅데이터 관련주, 그리고 집에 있으면 전자결제하겠지, 그리고 사람들이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은 컨텐츠 관련주를 좀 많이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의 방향을 조금 이렇게 좀 틀어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눈앞에 화려한 종목에 이끌리지 마시고 조금은 멀리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등주 많지만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갈 길은 그냥 엉덩이 무겁게, 그리고 나의 중심을 딱 잡고 가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